작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163만 명에서 166만 명으로 소폭 증가한 데 반해 경상 환자의 보험금은 1.9조 원에서 3조 원으로 약 60% 올랐다고 하는데요. 늘어난 환자 수 비율에 비해 보험금이 과도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교통사고 시 충분한 치료를 보장하도록 해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의무보험이지만 불필요한 과잉수리나 진료 등으로 보험금 지출이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늘게 되기도 합니다. 2023년 1월부터 변경된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내용 중 보험 가입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바로 병실 입원료 지급 기준 개선입니다. 기존에는 입원이 필요한 교통사고 환자는 일반 병실에 입원해야 했지만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 병실에 입원한 경우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전액 지급했었습니다. 일반 병실은 4에서 6인실, 상급 병실은 1에서 3인실입니다. 취지는 입원 환자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일반 병실이 부족한 경우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일부 소규모 의원급에서 이를 악용하여 입원실을 상급 병실만 설치하고 고가의 상급 병실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 병실에 입원한 경우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만 상급 병실료를 인정하기로 했다는데요. 다시 말해 의원에 있는 상급 병실에 입원을 하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의원과 병원을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의원은 주로 외래 통원 환자를 진료하는 30개 미만의 병상수를 갖고 있는 소규모 병원이고요. 병원은 외래 진료도 보지만 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보는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해당 병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 기존 표준약관에는 경미한 손상 중에 차량이 긁히고 찍힌 경우 내부 부품 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할 경우에는 교환 수리 대신 복원 수리를 하도록 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손상 정도가 심해 소비자가 복원 수리 대신 신품으로 교환 수리를 요구하여 수리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일부 차량은 높은 수리 난도 때문에 교환 시보다 복원 시 비용이 더 비싸서 복원 수리 제도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 품질 인증 부품으로 교체가 가능해지는데요. 품질 인증 부품은 자동차 제조사가 만든 OEM 부품의 대체품을 의미합니다. 2020년에 했던 성능 비교 시험에서 성능 차이가 거의 나지 않고 일부 품질 인증 부품의 성능이 더 좋았던 것도 있었죠. 이렇게 성능이나 품질은 OEM 부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가격은 OEM 부품보다 많이 저렴합니다. 품질 인증 부품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단독 또는 일반 과실로 자기 차량 손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됐기 때문에 인지도가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요. 앞으로는 대물 사고 등에도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품목은 차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퍼, 후드, 앞뒤 핸다, 앞뒤 후면 도어, 트렁크 리드 등 8개 외장 부품에 적용됩니다. 품질 인증 부품으로 교환하면 OEM 부품 비용의 약 25%를 환급해주는 품질 인증 부품 환급 특약도 생기는데요. 쉽게 말해 차량 수리를 맡길 때 OEM 부품으로 교체할지 품질 인증 부품으로 교체할지 선택하게 하고 만약 품질 인증 부품을 선택하면 OEM 부품 가격의 25%를 피보험자에게 돌려준다고 합니다. 자동차 부품협회 홈페이지에서 차량 모델을 선택하면 OEM 부품 가격과 환급액을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MW 3 시리즈 6세대 좌측 방향 지시 등 헤드램프의 경우 품질 인증 부품으로 교체를 할 경우 OEM 가격 약 130만원의 25%인 33만원 가량을 피보험자가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셋째, 기존 대인배상2에서는 경상 환자에 대해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는데요. 쉽게 말해 내 치료비는 상대방이 다 내고 상대방 치료비는 내가 내야 했다 보니 과실이 적은 운전자가 과실이 많은 운전자의 치료비를 전액 물어주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 또는 자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로써 경상 환자 대인배상2 치료비에 과실 책임주의가 도입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차량과 보행자 간의 사고가 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의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차량에 부딪힌 경우 보행자의 과실분은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가 없고 보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하네요. 여기서 보행자에는 이륜차와 자전거도 포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입니다. 기존의 대차료 지급 기준은 내연기관 차량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다운사이징 엔진 장착 차량이나 배기량은 축소하고 전기 배터리를 장착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출력량이나 추가된 배터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낮은 대차료를 지급했었는데요. 예를 들어 피해 차량이 K8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면 배터리를 고려하지 않고 1.6 싱글 터보 엔진만 고려해서 아반떼 1.6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했습니다. 배기량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의 성능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다운사이징 엔진 장착 차량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동급의 판단 기준에 차량 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대차료 인정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차량은 내연기관의 동일 모델과 동등한 수준에서 대차료 산정이 가능해진 것이죠. 오늘 이렇게 2023년부터 변경되는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내용 중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러한 개선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2023년 1월 1일자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 계약부터 적용이 된다는 점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